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육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토피를 처음에 이 주제를 첫 주제로 선정을 한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40이 넘어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글쎄 한 6, 7년 전부터 이 아토피 치료에 공부를 좀 했었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공부하는 것도 그랬지만 환자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좋아지다 나빠지다 반복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밤을 정말 꼴딱꼴딱 샌 적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이 환자분하고 끝까지 치료의 완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지 바쁜 일정에 아토피가 한번 시작을 하더니 한 1년 가까이를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완치가 돼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오히려 아토피를 겪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프고 나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제가 아무리 약사지만 제가 아픈 걸 사실 상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남의 일이고 제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저에게 다가올 질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 질병을 겪고 경험하면서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정말 치료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토피 시작하기 전에 아토피를 이해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지루하지만 우리 면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면역이 떨어져서 뭐 그렇고 면역이 됐다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네이버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항원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들어왔던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칭해서 항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항원과 싸우려는 이 격투, 이 과정을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면역 세포는 무엇일까요? 면역 세포는 여기 지금 저희 딸내미들이 뽑은 이 지방인데요. 세균 넘어졌네. 네. 자, 이 지방의 이름이 면역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는 외부하고 싸우려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가 있듯이 내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인 아저씨입니다.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인 아저씨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면역세포는 무기도 아니고 면역 물질도 아니고 직접 싸우는 군인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건강한 사람들은 세균쯤이야 하고 세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면역세포가 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싸워서 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이 전쟁이 날 때 살짝 열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는 상황에서는 세균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 때문에 고열이 난다거나 몸이 굉장히 쑤신다거나 그래서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면역세포를 도와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무엇을 처방을 받나요? 항생제를 처방을 받는 겁니다. 항생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싸울 항이죠. 살아있을 생. 살아있는 거하고 싸우는 걸 항생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라면 다 항생제입니다. 그게 화학 공장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냈든 실험실에서 만들어냈든 곰팡이에서 뽑았든 천연물에서 뽑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세균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건 다 항생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죠. 한 9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페니실린을 지금도 약국에서 아주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생제의 사용은 늘어나지만 항생제가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더뎌서 요즘에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죠. 자, 그 항생제 내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약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 경영 약사인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투잡이 돼버린 아이들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의약품 약물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로 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역세포가 있어서 이렇게 세균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자, 면역세포는 그러면 세균하고 싸우는 애들만 면역세포일까요? 자, 면역세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여성 군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모든 일반 사병들, 직접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안 그렇죠. 자, 밥 해주는 군인, 운전하는 군인, 행정 보는 군인, 그리고 적을 감시하고 탐지하는 군인,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사령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면역세포도 정말 세상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자, 면역세포도 직접 세균과 싸우는 군인, 바이러스와 싸우는 군인, 곰팡이와 싸우고 기생충하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적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보를 사령부에 전달하는 연락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지상세포라고 하는데, 앞으로 자가면역질환, 어려운 천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수지상세포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역세포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싸우는 군대와 사령부까지 우리 군인 조직하고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꼬부기가 앉아 있는데요. 이 꼬부기의 이름이 항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 다 안 가르쳐주고 제가 설명하고 이건 뭘까요?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친절한 양약사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면역세포의 또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균과 싸우는 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접종이겠죠. 자, 예방접종을 주사기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좀 똑똑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죽은 세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한 3학년, 5학년쯤, 3, 4학년쯤 되면 좀 똑똑하고 책 많이 읽은 애들은 약한 세균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우리가 주사를 맞는 예방접종기 안에 들어있는 그 주사기 안에 거의 죽을 뻔한 세균과 아니면 거의 죽은 세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세균을 내 몸에, 세균, 바이러스 다 포함입니다. 자, 이걸 내 몸에 넣었을 때 면역세포가 감지를 해요. 이런 세균이 들어왔구나.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런 모양이, 귀가 이렇게 생겼구나. 눈이 이렇게 땡그랗구나. 그러면 이 세균을 먼저 면역세포가 한번 접견을 하는 거죠. 이 면역세포 되게 똑똑해요. 이 세균을 나중에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이 세균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예방접종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이 뭐가 생기냐면, 자, 이 꼬부기가 태어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는 이 꼬부기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으로 표현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임진왜란에 전투에 나가시지 않았잖아요. 일본군의 군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일본군의 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감지했다는 거죠. 다 감지를 하고, 저거를 다 이기려면 우리 군사들을 배 안에 집어넣고 총포를 바깥으로 내면서 우리 군사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면역세포가 가장 또 중요하게 두 번째로 하는 일은 항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이 들어오면 이미 항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날뛰지 않아도,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항체가 해결해 버리죠. 자,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항생제가 또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건강한 면역세포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토피는 도대체 이런 면역 체계에서 어떤 게 고장난 것일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토피는 뭐 때문에 이럴까? 그런데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면역 체계가 고장났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자, 고장이 났는데 이 면역세포가 고장이 나서 면역세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날뛰고 있는 질환이 아토피예요. 그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이 말의 그 뉘앙스를 보면 셀프 면역, 오토 이뮨 디지즈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 질병을 자발적으로 잘 치료해주나?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하고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항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토피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침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세포가 잘못된 인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네, 피부 조직 안에서. 자,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그런데 그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에서 이겼든지 졌든지 뭐 지면 더 피해가 컸겠지만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 내에서 일어난 전쟁의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처럼, 자, 면역세포가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세균이 있든 없든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내 몸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게 피부에서 발생을 하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아토피는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토피는 어떤 부분이 고장 났느냐? 네, 이 부분에서 아토피는 면역세포가 너무 항진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역세포가 항진됐는지, 네, 그거는 정보를 세균을 감지하는 세포가 수지상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수지상세포와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고장났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면역세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토피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가야겠지만 우리가 면역세포에 대한 정상적인 면역세포를 이해를 해야 비정상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장 기본적인 재미있는 면역학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지루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와 관련된 면역세포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